오늘의 팩트체크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뿐만이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지에서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지금 공사비 증액 때문에 조합 간의 갈등이 매우 심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팩트에 대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고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인지, 어떤 이유로 성공 확률이 낮은 것인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늠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시장 상황인지를 알려면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는 나라장터 게시판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장터 게시판에 가로주택 관련해서 입찰 공고문을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시공사, 정비업체 설계자 등등 여러가지 공고문 등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많이 어려운 시장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장 상황에 맞게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특례법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소규모 정비 사업은 아마 성공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절대로 하면 안 되라고 지주택 사업과 더불어 원수에게 권해야 하는 사업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실 것입니다. 현실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공사 공고문 확인을 좀 해보면 100세대 미만 단지도 있고 300세대 이상 단지 규모도 확인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사업성 분석을 한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이런 규모의 사업장은 사업성을 확보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부동산 분양 경기가 좋을 때는 사업성이 낮더라도 시공사들이 수주를 위해서 적극 참여를 하고 진행을 했었지만 지금은 시공사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 업체 선정 과정을 보면 어려운 현실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악덕업자인 경우에는 초기 용역비를 목적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곳도 많이 보입니다. 이 목적으로 시작하신 분들도 손실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악덕업자에 대해서는 항상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1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가로주택 정비 사업 시장이 변화가 확인이 많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각각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의 시선이 바뀐 것 같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 값이 치솟고 또 중견 건설사에서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 수주를 많이 했었습니다. 주민들은 높은 보상가를 기대해서 매입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로주택을 반대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합장을 비롯해서 임원들 업무 능력과 특정인들과 업체가 유착, 관계로도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죠. 이런 비슷한 상황이 많은 조합에서 발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입찰 공고문을 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시공사 대여금 전환되면서 조합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입찰 보증금이 아예 없는 곳도 있고요. 예전에 입찰 보증금 20억, 30억 했던 입찰 보증금이 5억도 있고 심지어 없는 곳도 확인이 됩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공사들도 자금 여력에 여유가 없는 거죠. 이런 시장 상황도 시장 상황이지만은 이런 시장 상황이 과연 주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조합 사업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투표를 통해서 조합장 및 임원들을 선출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일 문제점이 조합장과 임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둔촌주공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지금 현재 공사비, 계약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아무리 물가 상승과 공사비 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조합장 출마자가 공약에서 저는 조합원들 위해서 절대로 사업비 상승이 없도록 추가 분담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하면 대부분 이런 조합장이 당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도 당연히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여러가지 부담으로 올 수 있는 공사비 상승을 막을 수 있다 공약하는 조합장을 당연히 선출하게 돼 있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결국은 어쨌는지 둔촌주공단지만 보더라도 공사 중단 이전에 협상을 해서 공사비의 상승분에 대해서 조합에서 인정을 하고 시장 변화도 인정을 하고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협상으로 이끌었다면 1인당 분담금 2억 이상 늘어나는 그것에 대한 대형 참사는 막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비 증액, 조합 갈등을 검색어로만 검색해봐도 최근에 수많은 단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공사비의 문제로 입주가 가로막힌 단지도 있다고 합니다. 양천구 신목동 8학원 신월사구역 재건축인데요. 동양건설 사업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동양건설산업은 자재값 상승분을 이유로 공사비 100억의 중액을 조합에 추가로 요구했으나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되면 1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어야 되지만 시공사 측이 아파트 입구를 컨테이너 차량으로 가로막아서 입주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는 대출이 막혀 잔금도 치르지 못한 가구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우건설은 작년 말부터 관리처분 계획도 계약 변경을 통한 증액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비 670억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밖에 동부건설 공사의 문제로 방배동, 신성빌라 방배, 센트럴 센트레빌, 프리제 공사를 한 달까지
조합원들이 중단한다고 하죠. 공사비 인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고급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설계 변경 비용과 물가 상승, 원자재값 상승을 보면 최근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공사비 인상,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항변하겠지만 갈등 정도만 다를 뿐 거의 모든 현장에 공사비 인상으로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금 납부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못하는 사례는 앞으로 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초구 레미안원 베일리도 추가 공사비 분담금으로 갈등 중이죠. 신반 포메이플자이도 시공사, GS건설과 증액 문제가 나오고요. 과연 대책이 있겠습니까? 서울시에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공사비 검증 제도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런 검증 제도는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도정법상의 상승률이 10% 이상 되면 무조건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건설사가 물리적으로 입주를 막아버리는 것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갈등 중재 자문기구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해결 대책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공사비가 어떻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까? 정비사업 공사비를 확인해보면 공사비가 평당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500만원도 평당 공사비가 비싸다고 하는 조합원들이 항상 계실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서울시 조례로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을 미리 할 수도 있지만 못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죠. 공정성을 위해서 설계 확정 이후에 시공사 선정을 하도록 하니 조합은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재건축 진행이 어렵다고 시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사업 진행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원래대로 시공사 선정을 사업 시행인가 전으로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게 서울시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도 근본 조치는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신탁 방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신탁 방식을 반대했던 부분이 과도한 신탁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신탁 수수료와 과도한 공사비 증액이냐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금액이 확정이 나는 신탁 방식으로 가는 방식이 차라리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얼마이든 사업비 증액은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신탁 방식으로 했을 때는 금액이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탁 방식에 신탁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서 시공사에 의존해서 시공사 대여금으로 꾸려나가다 보니 이것은 100억, 200억, 300억 확정되지 않는 증가액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입주도 중단되고 얼마 더 추가될지도 모르고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철거가 되면서 분양가 협상에서도 조합과 계속 충돌하고 시공사는 일반 분양을 시작을 해버리면 입주 시기를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면 지금 현재 같은 시장 상황에서 더더욱도 자금에 대한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시공사에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 분양 금액을 낮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합은 어떻습니까? 일반 분양분을 낮추게 되면 분담금도 늘어나게 되고 조합에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철거를 다 해놓고 이주가 진행이 되면 조합원들은 대출이자 부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려 1년 이상 동안이나 일반 분양을 못하고 아직 협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파트너로서 시공사가 이제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 거죠. 하지만 조합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비 검증 제도도 현재 상황에서 전체 평당 공사비만으로 선택을 해버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검증 방식입니다. 시공사에서는 어떤 여러가지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할 것이고 설계 변경으로 원자 재상승으로 많은 조합에서 공사비 지급을 기성불도 아니고 분양불로도 공사비 지급을 합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확정된 분담금으로 신탁 수수료를 주더라도 신탁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단 시공사를 견제할 수 있는 조합 측의 PM업체는 필수입니다. 이러면 대규모 재건축 현장에 1군 기업에서도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데 하물며 1군 기업이 아닌 업체는 더더욱 심하게 조합원들을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적이고 시대적인 시장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심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뭐 별일 있겠어? 우리가 한번 싸우면 되겠지. 물론 충돌을 극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충돌 자체가 스트레스라는 거죠. 조합은 약자의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키불출 안 되고 입주 막아버리고 그러면 현실적인 피해가 법적으로 다툼에 대한 시간도 시간이지만 결국은 직접적인 피해는 조합원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허그에서 사업비 저리 대출 프로그램 취지는 그랬었죠. 저리의 사업비를 허그해서 대출을 해줄 테니 시공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하물며 현재는 허그 대출도 실행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공사 견제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조합원 조합장
임원이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사비, 갈등 등이 많은 이런 시장 상황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고요. 현실적인 결론은 조합을 대변할 수 있는 PM업체를 통한 신탁 방식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 진행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런 사례를 겪고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다시 확인하고 또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팩트체크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과연 빠른 진행이 가능할까 였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